자,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차로 돈 버는 거 아니면 사지 마세요. 대중교통 타고 다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. 20, 30대 대중교통 실컷 타야지 40 넘어가면 힘들어서도 못 탑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에는 멘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, 여러분?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한국 사람들 기본적인 멘탈 좀 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. 네. 차로 돈 버는 거 아니면 사지 마라. 아니, 차로 돈 버는 사람도 얼마나 있다고. 그렇지 않습니까? 아니, 차로 돈 번다는 건 내가 차를 운행해서 이걸로 수입을 만든다는 건데. 근데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? 보통 우리가 차를 모는 이유는 원하는 목적지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, 교통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,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차를 모는 거지 않습니까?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차를 모는 건 아니죠. 물론 이제 시간이 금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차를 몰게 되면 이제 금방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뭐 돈을 좀 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차로 우리가 뭐 수익 창출하는 경우 많이 없어요.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일반 사람들 차 아예 사면 안 되겠네. 이 논리도 사실 좀 맞지 않습니다. 차로 돈 버는 거 아니면 사지 말라고 하면 다 사면 안 되겠네. 이분 말한 대로라면. 근데 차가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내가 차를 굴릴 만한 어떤 능력이 되고 뭐 우리 가족들이 차가 있어야 된다고 치면 차 살 수 있는 겁니다. 예. 뭐 우리 가족들 식구가 있는데 계속 대중교통만 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. 그리고 우리 수익으로 충분히 차 굴릴 수 있고 꼭 그러면 차 몰 수 있는 거죠.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할 수 없는 거죠. 예.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. 예. 저는 직장이 강원도 시골이라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. 아, 그러면 사야죠. 예,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보통 지방의 경우는 차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지방은 보통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요. 지하철도 없고. 그리고 회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일 자체가 안 돼요. 일 자체가. 농촌 같은 경우에 차가 없으면 아예 일을 못 합니다. 이게. 예. 그래서 촌 같은 데 보면 이제 픽업 트럭이나 SUV 많이 보잖아요.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워낙에 이제 시내랑 많이 떨어져 있고 간단히 장 보는 것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, 이게. 그러니까 차가 필요하죠, 이게.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이 대중교통 충분히 갈 수 있어. 그런데도 차를 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.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차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야. 뭐 회사에 차를 준다거나 아니면 순전히 이제 근무 환경이 차를 운전하지 않는 일이에요. 그런 일 많이 있잖아, 남들도. 뭐 기계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을 본다거나. 그러니까 차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아직 내가 차를 끌 만한 어떤 능력이나 좀 벌이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도 좀 무리해서 차를 구입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, 이게. 일단 차라는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차를 몰 때 내가 그만한 어떤 그런 벌이가 되는지, 그리고 차를 구입하면 자산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는데, 요즘엔 그런 거 안 적어 바로 사는 것 같아요. 그냥 프라이브로 사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이제 길거리 가보면 알겠지만, 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, 좋은 차도 많이 보이잖아. 과연 그 좋은 차를 모는 사람들이 벌이가 좋아서 능력이 되니까 모는 걸까요? 아니면 벌이와 능력 둘 다 안 되는데 그냥 어릴 때 이런 차 몰고 싶어서 용기 있게 할부로 지르고 모는 걸까? 저는 후자라고 봐요. 후자라고. 요즘에 자동차 매장 가보면 프라이브로 구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프라이브로 구입한다는 게 뭐예요?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.
그래서 요즘에 보면 차에 뭔가 좀 꽂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. 차는 다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차를 지르면 안 되는 게, 차를 함부로 지르게 되면 그만큼 나간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도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. 이게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차를 비싸게 못다고 우리가 직장인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차라는 게 또 몰다 보면 계속 가격이 떨어지잖아요. 이게.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좋은 차를 보면 내가 좋은 차를 몰아요.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차를 구입할 때 그 차보다 윗단계를 가지 아래 단계를 가지 않습니다. 이게 무서워요, 여러분.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. 첫 차를 막 굉장히 좋은 차를 몰아. 뭐 첫 차가 산타페야. 어. 내가 운전면허 딴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차를 새 차로 이제 풀업을 샀어요. 근데 첫 차가 산타페야. 그럼 그런 사람이 산타페 몰다가 다음 차를 레이나 모닝 같은 거 몰겠습니까? 안 몰다는 거지. 이 첫 차가 이제 기준점이 돼가지고 그 아래 등급의 차는 보지 않는 거야 이게. 난 그 차당 동급이거나 아니면 그 차보다 윗단계 차를 보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은 사실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좀 엇나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게.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린 나이에 좋은 차 본다고 마냥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차가 필요한 사람들, 차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 많지 않아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걱정입니다. 아주 긴 불황이 올 텐데 주변에 보면 생각 없이 돈 쓰고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하며 손 벌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경기 불황이 잠깐은 끝날 것 같아요? 아니면 계속 좀 길게 갈 것 같습니까? 저는 길게 갈 거라 생각합니다. 물론 불황이 있어도 버티는 사람도 버팁니다. 살아남는 사람 살아남아요. 오히려 불황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. 근데 불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일단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자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기회가 뭔지도 모르겠죠. 이게. 일단 저는 경기 불황이 일종의 마라톤으로 봐요. 마라톤. 예. 기나긴 마라톤. 절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. 근데 마라톤 뛰려면 체력 감배도 해야 되고 좀 길게 봐야 되죠. 근데 지금 당장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당장도 못 버티는 사람들 많잖아. 아니 지금 42.195 풀코스 뛰는데 이제 한 3km 뛰었어. 근데 벌써부터 후려덕거려. 벌써부터 땀나고. 아직 39km 남았는데. 완주할 수 있겠냐고요. 완주 못하죠, 여러분. 그 상태로 더 뛰다가는 탈진하고 그 심장마비 걸릴 수 있잖아요.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메타인지하고 어떻게든 좀 자구책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만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. 약간 대들이라는 식으로. 주변에 보면 생각 없이 돈 쓰고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 손 벌리는 사람들 많아요. 네. 제가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. 경기가 안 좋으면 주변 사람 조심하라고. 주변 사람들이랑 무조건 좋게 보지 말라고. 여러분,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내가 지금 뭐 열심히 산다고 내 주변 지인들이 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. 네.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비정상적으로 살아. 근데 그 비정상적으로 사는 분들이 피해를 줘요. 경기가 아니고 피해를 줍니다. 어떤 식으로 피해를 주냐?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돈 빌려서 돈을 안 갚아, 이게.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돈 부탁 같은 거 많이 합니다, 여러분. 주머니 사정 안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버려놓은 거 수습이 안 되니까 가까운 지인들한테 돈 부탁 같은 거 하겠지.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? 거절해야겠죠.
물론 거절하면 사이 나빠지고 안 볼 수도 있어. 근데 그런 거 각오해야 돼. 지금 안 좋은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불황이 장기화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. 이게. 지금도 보면 씀씀이 조절 못하고 음,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하고 씀씀이 주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. 여러분.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카포짓 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카포짓 하는 사람 더 많잖아. 내가 지금 조건이 안 되면 여행은 나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대비하라고 얘기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한다. 안 하죠 이게. 근데 왜 안 하냐면요 그런 거예요. 그 사람들이 보고 겁이 없다, 담이 크다 이게 아니라 아직 위기의식을 못 느껴서 그래요. 그러니까 대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비하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이게?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절벽에 매달리지 않은 이상은 안 합니다. 아직 절벽에 매달릴 수준은 아니잖아. 아직 버틸만 하잖아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핀치에 몰리면 그때 가서 뭐 해. 근데 대비라는 것은 내가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. 미리 하는 거죠. 먹고 살만할 때 하는 겁니다. 그렇죠 여러분? 아니 스타로 치면 1군 다 털렸는데 어떻게 데뷔를 해요? 자원도 없는데. 그렇지 않습니까? 내가 자원 먹고 멀티 있고 어? 어느 정도 순돌이만 할 때 이제 벙커 짓고 하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일꾼 다 털리고 이제 미네랄도 못 캐고 있는데 어떻게 캐논 짓고 다 합니까 이게?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자기들이 사지에 내몰려야 합니다. 사지에 내몰려야. 네. 아직까지 사지에 내몰릴 수준은 아니잖아. 보세요. 시ken이 보세요. 그런 사람들 갑자기 궁지에 몰려가지고 막 돈 나올 데 없고 막 빚이 점점 쌓이고 이랬잖아요. 그럼 그때 가서 아 뭔가 대비하겠다 하지만 되겠습니까 그게? 어? 방법이 없는데. 여러분 대비라는 것은 미리 하는 겁니다. 미리. 예. 그러니까 불황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. 어떤 그런 직업적인 준비, 재정적인 준비, 멘탈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돼. 근데 이미 봐봐. 그 어느 거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이게. 예. 여러분 유비무환은요 오래 전부터 해놔야 돼. 그래서 유비무환 한 사람들은 사실 뭐 걱정이 없어요. 왜냐? 그냥 원래 해왔던 대로 하면 됩니다. 원래 난 아껴 쓰고 쓸데없는 돈 안 쓰고 원래 일 꾸준하게 하고 원래 남 신경 안 쓰고 살았으니까 하던 대로 하면 돼요. 그분은 걱정이 없어. 근데 애초에 그런 대비를 안 한 사람들은 대비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. 자기들이 뭔가 핀치에 몰리기 전까지. 핀치에 몰리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. 아 내가 그동안 좀 헛살았구나. 내가 그동안 좀 생각 없이 살았구나. 아닌데 알면 뭐해.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. 아무튼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불황이 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예, 대비 착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누가 손 벌리는 사람도 있으면 냉정하게 좀 거절해 줄 알아야 됩니다. 예,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. 그리고 대비 못했으면 대가를 치르세요. 도망가지 마시고 아시겠죠?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